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수성TV 김수성입니다. 북송교포 이야기 아직도 제가 일본 땅에 있어요. 네, 드디어 제가 만견봉이라고 하는 저에게는 타임머신과도 같은 그 배를 타게 되는데요. 일단 그 배에 탔을 때는 어디에 간다 하는 감정보다도 마지막 순간이잖아요. 예, 일가 친척분들하고 헤어지는. 일단 배에 타고 한참 있다가 붕붕 하고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백고동 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울렸던지 몰라요. 막상 그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. 예. 야, 이 소리와 더불어 나는 영원히 이게 일본 땅을 떠나게 되고, 그것보다도 친척들하고 헤어지게 되는구나. 이젠 사촌들하고 친했던 사촌들하고 못 놀겠구나. 라고 정신이 든 순간 벌써 배는, 아시죠? 배는 부둣가에서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게 기술을 이 배 손드라고 하나요? 뱃머리를 이렇게 바로 쭉 이렇게 각도를 바꾸면서 왔다 갔다 해요. 큰 배랑. 예. 그래서 좀 떨어졌다 해서 막 가는가 했더니 다시 가까이 가서 다시 또 뱃머리를 살짝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더라고. 그게 가는데 친척분들이 그 바로 앞에 부둣가에 나와가지고 막 테이블 던지고 뭐 그냥 그때부터 울면서 잘 가라 어쩌라 뭐 저뿐이 아니잖아요. 모든 가족 그 여기 배에 탄 사람의 일가 친척분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하는데 이 환송을 해주는 거죠. 그때부터 눈물이 난다, 눈물이 난다. 우리는 그 배에 타서 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거 배에 그런 난간을 붙들고 지금 보는 거죠. 아래로 내려다보면서. 근데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. 야,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. 막 뭔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오는 거예요. 예. 앞에서 막 울고 있는 사촌들, 뭐 밤낮 싸움하다가도 뭐 이랬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뛰어내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옆에 날 꽉 끌어안으셨어요. 진짜 자칫 잘못하면 저 뛰어내릴 뻔한 것 같아요, 제가. 예, 조금 더 컸으면 어떤지 모르. 아마도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었을 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두 번 다시 배를 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이 사물이 요만해질 때까지 정말 손톱만해질 때까지도 보이는 거예요. 비행기나 열차는 휙 하고 지나가면 다 안 보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덜해요. 근데 이놈의 배는 정말 지독하리만큼 마지막까지 그 모습이 안 사라지게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때 생각났어요. 그 60년 초반에 우리 큰아버지께서 북에 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그 후에 제가 북한에 간 다음에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그 사연을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때 니가타까지 와서 자기 형 가족이 가는 거를 환송을 해줬대요. 근데 배에 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저뿐이 아니라 배를 떠나 보내는 부두에 서 있는 사람들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. 빨리빨리 이놈의 배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요만해질 때까지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여운이 슬픔의 여운이라는 게 안 없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겪었던 그 아픔을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. 그래서 사실은 네가 자기 아들이지만 떠난다 할 때 나는 그 아픔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부두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먼발치에서 봤다. 네, 사실은 그때 내가 봤던 먼발치에서 봤던 아버지와 유사한 모습이 정말 아버지였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 그건 누구도 모르죠. 아버지도 그에 대해서는 또 이런 방구도 안 하셨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렇게 돼서 배를 타서 지상낙원이라고 일컫는 북한으로 가게 된 것이 1976년도였습니다. 딱 3일 가거든요. 네. 2박 3일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일단은 근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 그 배를 제가 실질적으로 타가지고 북한에 갔잖아요. 근데 그 전에 일본에 들어왔어. 그 배가 정박을 해 있을 때 학교에서 아까도 말한 제가 다녔던 조선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배를 견학을 하러 여러 번 갔던 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배가 낯설지가 않아요. 네. 일단 그래가지고 그 슬픔을 이겨내고 멀리 떠나온 다음에 선실에 들어간 거죠. 들어가서도 눈물이 그냥 그칠 새가 없어요. 그때 뭐 보니까 그렇게 호랑이처럼 강인하셨던 할아버지도 그냥 계속 눈물 훔치고 계시고 담배만 피우시고 할머니도 계속 굴쩍굴쩍 그냥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시고 아마 우리 가족뿐이 아니었겠죠. 근데 뭐 저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갖고 그런 감성적인 장면
가슴 아팠던 장면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? 배 멀미 때문에 밤새 뭔가 부대껴요. 막 이렇게 흔들흔들.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, 우리는 그 일단은 단장이라서 선실이고 개별실이었거든요. 예, 침대가 이렇게 양쪽에 네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2층에 올라가 할아버지 할머니 1층 침대에서 누워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쓱 내려다 보니까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두 분이 이렇게 몸을 흔들흔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예, 그 배멀미 증상인 것 같아요. 와, 그다음부터 그냥 속이 메스꺼리고 아침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그날 저녁에도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안 넘어가요. 절대 다수 그때 배 탔던 사람들은 저녁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 없었고요. 다음날 아침에 그 배 안에 그 만들어진 그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의자고 테이블이고 딱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음식이 나오는 걸 보고 막 그 북한 된장 간장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아, 뭔가 이게 아닌 거예요. 안 받아요. 예.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. 예. 그 음식이 나온 걸 하나도 못 먹고. 그게 배멀미도 하지. 그래서 배를 탄 다음부터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.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? 네,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김주성 TV 북송교포 이야기, 다시 말해서 일명 김주성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습니다. 예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